조선 궁중비사. 인조반정으로 자살한 폐세자의 장인 박자흥과 그의 아버지 박승종. 패빈 박씨는 폐세자의 탈출 기도가 실패한 뒤 유배지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인조반정으로 패빈의 조부와 부모도 모두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폐세자의 장인인 박자흥과 그의 아버지인 박승종이 경기도 광주의 한 산사에서 함께 자살했으며, 박자흥의 아내도 뒤에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박승종은 채찰사 자리에 있었고 박자흥은 경기도 관찰사였는데, 반정이 일어난 날 두 사람은 집안의 사내종 몇 명을 데리고 수구문으로 나가 양주로 가서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자흥은 군사를 모으는 경문을 써서 경기도 내에 전달했는데, 이때 박승종의 집안 어른인 박안래가 양주 군수로 있어 인조가 사신을 보내 잡아오게 했습니다. 박안래는 잡혀가기 전에 길에서 박승종과 만나 인조가 거사하여 조정이 이미 안정되었다는 말을 전하자 박승종은 편지를 써서 박안래에게 주어 조정에 전하게 했는데, 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임금을 바른 말로 관하지 못해 오늘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다급한 상황에 이미 성을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 군사에게 살해되어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죽음이 될까 염려되므로 못에 빠져 죽어 천지신명과 사람들에게 사죄하려 한다. 또 영광 군수인 아들 박자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불행하게도 왕실과 혼인을 하여 부자가 머리를 맞대고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너는 임목대비를 시해하려 한 인물인 이휘경과 논쟁을 한 일이 있고 처음부터 조정의 큰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조정이 필시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살하지 말고 선조의 제사를 지켜라. 그리고 광주의 선산에 가서 참배하고 승방에 들어가 아들 박자흥과 함께 술에 독약을 타서 마시고 죽었는데, 박승종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직후 공신인 김유와 이기가 박승종을 구하려고 인조에게 청원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박승종은 죽지 않았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김유 등은 임금에게 박승종이 임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했고, 이이첨 등 대북파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광해군 운현에 일으킨 개추국사를 저지한 공이 있으니 살려주어야 한다는 청이었습니다. 박승종과 유희부는 광해의 인척으로 거리낌 없이 탐욕 방자하여 그 죄가 실로 큽니다. 그러나 이이첨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이첨 등이 패모를 주장할 때 박승종은 바로잡으려고 힘썼으며, 개추국사 때도 이이첨이 김유의 집이 있는 삼청동에서 임목대비를 비호하기로 한 약속나는 말로 선한 무리를 일망타진할 계책을 꾸며 그 화가 예측할 수 없었는데, 박승종이 은밀히 아뢰어 저지했으니 그 공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신하가 되어 불충한 것은 그 죄가 모두 균등하다라며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끝없이 재물을 탐하고 권력 쟁취에 몰두한다고 해서 박승종을 삼창의 한 사람으로 지목했습니다. 삼창은 광해군대의 공신이자 권신인 광창부원군 이이첨, 문창부원군 유희분, 밀창부원군 박승종을 가리키는데, 세 사람의 권세가 비등했고 공호에 똑같이 창이 들어갔기 때문에 삼창이라 부른 것입니다. 박승종은 선조 19년인 1586년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재간과 기량이 뛰어나 부임하는 곳마다 직책을 잘 수행했고, 병조판사로 있을 때는 장사들의 인심을 샀습니다. 유영경과 결탁해 오랫동안 요직에 있었는데, 광해군대에 이르러 손녀가 세자의 빈이 됨으로써 권세가 더욱 성해졌고, 광해군 10년인 1618년 우의정에 이어 저의정이 되었으며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만년에는 광해군이 패망할 것을 알고 늘 주머니에 독약을 넣고 다니면서 변을 당하면 자살할 작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비판적이었던 뒷날의 사관은 그가 7년 동안 정승으로 있으면서 아첨으로 총애를 굳히며 오직 탐욕만 부려 논바치며 집을 널리 점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가정생활에서는 어버이를 섬김에 예도가 없고 상중에도 언행을 삼가지 않아 유교에 득죄했으니 그의 됨됨이를 알만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난관에 임해 동요하지 않고 죽음에 있어 처신을 명백히 한 것이 다소 볼만한 점이라고 긍정적인 평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박승종의 아들 박자흥은 광해군 2년인 161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었는데, 1611년에 딸이 세자빈으로 책봉되자 벼슬이 정육품인 성균관 전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뒤 사간원 정원, 이조 정랑, 홍문관 부재학, 형조 참판 등을 지냈는데 성품이 사납고 드셌고
권신 이첨의 사위였지만 이첨의 간교함을 미워해 반목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목 대비 폐위 때는 형조 참판으로 폐비절목을 정하는 등 앞장섰고 딸이 세자빈이 되자 권세를 빙자해 기세를 부리고 재산을 늘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난했다고 합니다. 박승종 부자가 자결한 후 반정공신들은 그들의 관작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조처를 취했으나 인조반정 직후부터 박승종을 비호하며 조정의 이런 조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사간원 정원 홍호인데 그는 인조 2년에 박승종의 재산을 반환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7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624년명 천계 4년 정원 홍호가 박승종을 정몰한 일에 대해 어르다. 신은 박승종의 재산을 몰수한 것이 무슨 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의 탐욕 때문이었다면 어찌 죽음으로 탐욕을 속죄하기에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광해가 망할 때 광해를 위하여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단지 박승종 한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에도 높낮이가 같지 않아서 세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윗단계는 성인하여 의리를 취하는 것인데 이는 천하의 의리에 대하여 실제로 옳고 그른 것을 터득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본디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간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는 경우이고 또 그 다음은 반드시 면할 수 없는 형세라는 것을 알고서 자결하는 경우입니다. 승종의 죽음은 반드시 면할 수 없는 형세임을 알고 행한 것에 가깝습니다마는 그가 죽음에 임박하여 말하기를 대신의 신분으로서 바르게 임금을 인도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 것을 보면 조용히 처변하려는 뜻이 있을 뿐더러 허물을 살펴 뉘우치고 깨닫는 단서가 엿보이고 있으니 또한 슬프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정한 처음에 승종이 포상하는 은전을 입었어야 마땅한데 어찌 정몰하라는 명이 있을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의 말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여 주신다면 신의 뜻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사람이 형편없다 하여 그 말까지 버리지 마시고 대신에게 의논하고 연신에게 물으시어 단연코 돌려주도록 하소서. 그러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이처럼 홍호는 박승종에게 포상은 못할 망정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의 청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인조 반정이 일어난 후 광해조의 다른 권신들이 대부분 격하게 비난받은 것과 달리 박승종의 자결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정조대의 박승종의 6대 손인 박기복 등이 박승종 부자의 관작을 회복시켜주기를 청원했으나 관작 회복은 한참 뒤인 철종 8년인 1857년에 이루어져 박승종에게는 숙민 박자흥에게는 문장이란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인조반정으로 자살한 폐쇄자의 장인 박자흥과 그의 아버지 박승종이었습니다.